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한 주 잘 보냈습니까?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 그 다음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강의 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1월까지 다음 주까지 해서 기초가 완강이 됩니다. 기초는 요 교재죠. 이 교재로 해서 전체를 다 살펴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까지 6시간 강의, 오늘 6시간 해서 총 12시간 하면 기초가 다 완강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2월부터는 처음부터 다시 할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할 때는 이 교재도 있고 이 교재가 보기가 좀 불편해. 그래서 제가 연구해서 만든 것이 2차 2과목 문제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같이 혼용해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보시면 앞에 전체 요약을 해놨어요. 그리고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논작물부터 기초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논작물을 알면 밭작물이 쉬워지고 밭작물을 알면 적과전이 쉬워지는데 우리 교재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적과전부터 하니까 막 너무 복잡한 것부터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앞자리에 설명하면서 우리 배웠던 기초에서 배웠던 걸 해서 약 3개월 정도 해서 기본 이론하고 이제 기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기출 문제집이 있죠. 기출 문제집이 10년간 기출 문제집. 내년에는 이제 11년간 기출 문제가 나오겠죠.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5월 전후라고 한 이유는 매년 농작물은 뭐 손해율, 피해율 계산하는 게 조금씩 바뀝니다. 그 바뀌는 게 2024년도 12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2025년도 12월 달까지 바뀌어서 확정이 돼버려. 그걸 갖다가 농검을 해서 1월 달에 해주면 되는데 이걸 4월이나 5월 달에 나온단 말이죠. 바뀐 내용이. 그래서 그때 교재가 다시 나오면서 총정리를 하면 거의 여기서 한 번 기출문제 풀고 한 3번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임박해서는 모의고사 이렇게 본다면 공부에 대해서는 뭐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합격 여부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2차 2과목은 쉽습니다. 공부해야 될 분량을 정확하게 내가 초이스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공부할 벽면에 붙여놓는 10개의 챕터를 다시 한번, 이거는 이제 스크린으로 딱 그림을 그려야 되죠. 제일 먼저 뭐가 공부해야 되죠? 논작물, 그죠? 그 다음, 밭작물. 그 다음, 적과전. 그 다음, 과수 12종. 그 다음, 오복무감. 오복무감 플러스 뭐죠? 더블이다. 두릅과 블루베리 해서 더블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생산비 보장 밭작물입니다. 밭작물인데 생산비 보장 밭작물하고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품목을 적어 놓고 이 중에서 생산비 보장 밭작물인 품목을 쓰시오. 이렇게 했을 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생산비 보장 밭작물하고 비슷한 형태로 되는 것이 원예시설. 그죠? 원예시설 작물과 그 다음에 버섯.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모아놨어요. 이 교재는. 그 다음, 뭐죠? 인삼. 그 다음에 농업, 수입, 감소보장, 안정보험. 그 다음 가축, 그 다음 시설, 그 다음 용어의 정리, 기타. 요렇게 구성되어 있다. 시험에 거의 98% 이상 나오는 게 뭐죠? 시험에 나오는 게 적과전입니다. 역사도 가장 오래됐고 가장 공부할 게 많고 업무방법에서 이론서의 교재 내용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다. 또 나오는 게 뭐죠? 가축. 또 하나는 시설. 그래서
35점 중에서 여러분들은 최소 40점 근처에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35점이 미니멈이다. 그래서 나는 35점 정도는 여기서 확보를 좀 하자. 그래서 가장 주안점을 줘야 될 게 요 세 파트고, 그 중에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또 포기도 중요하다. 적과전에서는 시험에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세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착과 감소 보험금. 그죠? 적과전을 중심으로 착과 감소 보험금. 또 적과 후에는 과실 손해보험금. 또 하나는 나무 손해보험금. 나무 손해보험금은 과수십 2종에서도 계산한 게 똑같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필히 나오는 것은 착과 감소 보험금과 과실 손해보험금이 나오더라. 그죠? 그러니까 착과 감소 보험금과 과실 손해보험금은 한 번에 구하는 것이 아니고 착과 감소 보험금을 먼저 구해서 7점, 과실 손해보험 8점 또는 5점, 5점, 5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몰라. 그래서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착과 감소 보험금과 과실 손해보험금에서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착과 감소 보험금이 먼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으면 부분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눈 감고도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 기출 문제도 보고. 그래서 제가 타입을 이야기할 거예요. 요거는 시험 문제 보자마자 A타입이다, B타입이다, C타입이라고 쓰는 것은 50% 정도 문제를 푸는 거예요. 딱 읽어보고 이거는 적과전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타입이다? 종합위험에 자연재해가 있다면 A타입, 화재, 교수의 일부 사고일 때는 B타입, 나머지 5종 한정에 가입한 C타입. 그걸 딱 기록하는 순간 우리는 틀릴 확률이 적어진다. 그걸 풀면 돼. 그죠? 착과 감소 보험금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과실손해보험금은 이제 사고가 한 3번 정도 낸 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2번이나 3번 정도. 어려우면 3번, 2번. 이게 구하는 게 착과와 낙과 피해 구하는 것이 자칫하면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했다고 시험장에서 한 30분 만에 풀면 떨어집니다. 왜? 시간은 120분인데 한 문제에 너무 올인하지 말라. 그래서 나오면 과실손해보험금 시험 나오면 풀지 말고 세모해놓고 제일 뒤에 시간 될 때 이걸 풀까, 그 다음에 과수15 중에서 세모 또는 뭐 인삼에서 세모했던 걸 푸는 것이 유리하다. 그 부분 점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수는 착과 감소 보험금을 무조건 풀어야 돼. 요거 못 풀면 시험 포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도 여러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쉽기 때문에 패턴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실손해보험금은 자칫하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하자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매년 시험 보면서 60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 사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 시간 관리 때문에 80% 떨어져요. 시간 관리, 지금부터 시간 관리를 딱 중심을 잡아야 돼. 그 다음에 나무 손해보험금은 감사하죠. 모든 것에 관계없이 나무 죽은 놈만 구해서 딱 구하면 되기 때문에 나무에서 자기 부담 비율이 몇 프로죠? 5%. 확정이 4%. 나머지는 10%, 15% 있지만 이건 5%밖에 없어. 나무는. 그러니까 시험 나올 것이 우리는 확실히 알고 내가 수준에 맞도록 공부를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 가축. 가축도 심플하게 소. 소 중에서도 젖소가 있고, 어차피 소는 소죠. 젖소가 있고, 돼지가 있고, 그 다음에 닭이 있다면. 뭐, 오리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닭이 조금 복잡하니까 닭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파트야. 오리는 뭐 눈 감고도 공부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할 분량이 소를 공부해도 해도 모르겠다 하면 포기하는 수밖에 없죠. 시험에 안 나오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고. 근데 이거는 15점이 걸려있기 때문에 공부해도 그닥 어렵지가 않다. 그래서 소, 돼지, 닭, 오리에 대해서는 가축에 대해서 내가 15점을 꼭 받아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시면 되고, 시설은 4대 시설이에요. 4대 시설. 4대 시설 중에서 해를 막아주는 인삼에서 해가림. 해를 막아주죠. 해를 가려주는 해가림. 또는 과수십 2종에서는 비를 막아주는 것이 비가림. 그 다음에 원예 시설에서는 비닐하우스, 그죠?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는 비닐하우스.
제주도에도 비닐하우스가 약 10,000동이 있습니다. 10,000동. 엄청 많죠. 그 비닐하우스에서는 그걸 농업용 및 부대시설이라고 하자. 비닐하우스를 농부라고 하자.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이라고 약칭을 하면 농부. 또 하나는 가축을 기르는 축사. 이게 뭐가 시험 나올 줄 몰라. 그죠? 하다 포기할 것 같으면 연필로 딱 굴려서 4개 중에서 2개만 공부하는 것도 요령이다. 그런데 웬만하면 4개 다를 공부하면 된다. 그것이 해를 막아주는 해가림, 비가림, 농부, 축사라는 부분만 공부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45점 가까이를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매년 나왔던 논작물이 11회는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럼 12회는 나올 확률이 높죠. 왜? 논작물의 평가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가 있어. 모든 작물을 평가할 때 농작물에서는 기본적인 것은 전체 다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뭘 한다고요? 표본조사는. 표본조사를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면 뭔 조사를 한다고요? 전수조사를 하죠. 전체 다를. 근데 농작물에서는 수량요소 조사가 있어. 수량요소 조사. 뜻은 수로서 양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 개수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나달 개수하고 이삭수를 가지고 피해를 산정하는 것이 특별하다 보니까 시험에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논작물에 대해서는 또 각종 보험금 지급이 이양 직파, 제2양 하면서 보험금 지급 방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2차 2과목에서 시험 안 나면 1과목에서 나와. 그러니까 논작물은 완벽하게 공부하는데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고 완전히 알 수 있는 품목이다. 자, 밭작물에 대해서는 품목이 많고 평가 방법이 다양하지만 단골로 나오는 문제가 거의 나와. 그러면 논작물에서는 품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있다 그랬죠? 벼, 품목, 벼, 밀, 보리, 귀리. 또 하나 빠졌는데요. 그렇죠. 벼 중에서 조사료용 벼다. 이 정도는 알아야겠죠. 이런 품목들을 평가하는구나. 시험은 대부분 벼에서만 나오죠. 그럼 밭작물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다면 밭작물도 품목을 암기했네요. 뭐죠? 마, 양, 고, 옥, 감, 차, 콩, 양, 팥. 플러스 노지수박까지. 이 중에서 시험 나오는 것이 마늘이 주로 나와. 평가 방법이 조금 까다롭거든요. 변수가 있다. 양파, 고구마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죠. 쉽기 때문에. 옥수수 나왔죠. 평가 방법이 특별하다. 감자도 특별한 게 다른 것에 대해서 조금 특이한 게 있다. 여러분들은 기본을 알아야 특별한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마늘에서는 왜 시험에 자주 나오느냐. 마늘에서는 이 밭작물에서 평가할 때 요소가 2가지 변수가 더 있다 이거지. 그게 뭐죠? 비대추정지수하고 비대추정지수 끝났습니까? 또 하나 더 있는데? 네? 환산계수.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 그거는 바로 기준이더라. 수확할 때 기준인 마른 상태의 마늘이다 보니까 마늘이 가지고 있는 고유 환산계수가 있어. 난지형이냐 한지형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더라. 한 30% 수분이 빠져요. 그 무게가 농가가 볼 때 우리가 수확량 할 때 수확량이 적으면 보험금은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일찍 했을 때 무게를 환산계수를 우리가 그때 현장에서 했을 때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논작물에서는 함수율이라고 하고 밭작물에서는 환산계수라고 해요. 그죠? 환산계수를 난지형과 한지형.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기억 니은 했으니까 난지형이니까 0.72 두 번째 있다고. 그 다음에 한지형은 0.70. 그거는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늘의 변수가 두 개가 있더라. 양파도 비대 추정지수. 그 비대 추정지수 뭐지? 비대라고 하는 게 뭐죠? 살찐다는 뜻이죠. 비대. 살이 찌니까 미리 양파, 마늘을 해서 팔아먹으니까 무게 측정은 이때 기준인데 미리 파니까 이때 남은 기간, 수확 적기까지의 기간을 주고 하루에 얼마다 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하루에 몇 프로? 마늘은 그 양파인데? 그죠? 마늘은 0.8% 일일당. 양파는 양파니까 2.2%. 그거는 바로바로 기억을 하면 된다. 그죠? 옥수수라는 놈이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는 옥수수는 평가 방법이 우리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는 일은 보험을 가입한 농가에 가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뭘 조사한다고요? 피해율을 조사하고 그 피해율의 핵심이 수확량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수확량을 조사하지 않고 피해 수확량을, 피해 입은 것을 파악해서 구하는 것이 옥수수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아, 이거는 옥수수는 피해 수확량을 구하는구나. 그리고 봄 재배, 가을 재배, 고랭이 재배 같은 감자는 똑같은 방법 중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뭐라고요? 병충해를 보정한다. 병충해를 보정하니까 병충해 입은 그 무게를 플러스를 시켜주는 것이 평가의 주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 다음 차는 무게를 재는데 이게 매일 따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걸이 딱 두 개를 두고 쌍권총을 두 개 놓고 표본 구간을 찻잎을 따는데 이미 딴 놈은 몇 개라고 해야 됩니다. 평가사가. 딴 거 몇 개. 1표본 구간에서는. 그리고 이번에 딴 거는 무게 재고. 그러면 지난번 딴 거는 지금 딴 거보다 무게가 적게 나가겠죠. 그렇잖아요. 그걸 갖다가 감안한 것이 지수가 주어지면 그것을 곱해주면 된다. 무게가 적게 나가니까. 그것이 차고. 네. 나머지는 쉽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땡큐. 그러나 몇 번 해보면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적과점 분목은 사과, 배, 분목은 평가반이 똑같다. 단감, 떫은감은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두 개 품목으로 보면 적과점도 된다. 오늘 배울 과수 12종은 다 암기하려고 하는 게 힘드니까 1군, 2군, 3군으로 나누어서 평가 방법이 유사한 걸 끼리끼리 모아보자. 그걸 1군이라고 하자. 2군이라고 하자. 3군이라고 하자. 1군에 있어서는 1군이니까 가장 좋은 비싼 거죠. 그래서 요거는 포도, 복숭아, 자두, 망감류. 감귤 중에서 망감류. 망감류는 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또 뭐 있죠? 황제망. 그것이 요거다. 중요한 이유는 이品목은 가입을 하게 되면 정권 착과수 조사를 합니다. 몇 개가 달려있는 걸 착과수 조사라고 합니다. 그죠? 착과수. 그것이 우리 일이란 말이에요. 아, 그거는 본만 가입을 하면 착과 조사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수입과 연관되어 있죠. 평가 업무를 해야 되니까. 나머지 품목은 사고 났을 때만 개수 헤아리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요거는 비싸기 때문에 무조건 때가 되면 착과 조사를 해요. 개수. 적과점 품목. 그러니까 막 섞어놓고 다음 중 사고 유무와 관계없이 정권 착과수 조사하는 품목을 모두 쓰시오 하면 적과전에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여기서 포, 복, 자, 망감류 이렇게 8개 품목을 써야 됩니다. 그죠? 그런 시험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분류하면 되가. 그 다음 오디, 복분자, 무화과, 감귤은 좀 특별하더라. 이게 과수로 안 봐. 이거는 과수라는데 이는 과실이라고 해. 과수는 과일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이거는 그죠? 오디도 보면 뽕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복분자 이렇게 생겼고 무화과도 말랑말랑하고 그 다음에 감귤 이렇게 딱딱하지 않아서 과실로 분류했다.
그 다음에 두릅. 두릅도 보면 요 초장에 찍어 먹죠. 블루베리. 과실 같지 않는, 과수 같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평가 방법이 아주 독특해요. 평가 수확 전에는 종합위험, 수확 개시 후에는 VIP였던 태우, 태풍, 강풍만 보장해주는 그런 품목이고 평가 방법이 다른 품목하고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로 만들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면 시험에 자주 나와 이게. 왜? 남들이 포기를 많이 하거든. 근데 결코 포기할 품목은 아니다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생산비 보장 바짝물에서 생산비를 보장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요게 정식이나 파종을 하고 난 뒤에 사고가 났는데 이 전에 준비했던 것도 해줄게 해서 알파값, 알파를 갖다가 우리는 준비기 생산비 개수라고 해요. 준비기 생산비 개수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그 값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고, 대표적인 게 무죠. 무, 당근 같은 평가할 때 딱 가면 무게를 재는 게 아니야. 수학연 조사의 핵심 뭐라 그랬죠? 무게를 재는데 무게를 재는 게 아니야. 눈으로 파악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0제곱미터 속에서 이것은 피해 입었고 있는 정상이야. 그래서 600제곱미터 입었으면 1000제곱미터에서 피해 입은 게 한 600제곱미터면 피해율이 몇 프로죠? 네? 몇 프로죠? 60%죠. 1000제곱미터분의 6회. 그래서 60% 피해를 다 입었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피해를 입은 놈도 있고 안 입은 놈도 있어. 그래서 그걸 손해 정도 비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가사가 무 같은 거 평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죠. 한 표본 구간에 무가 10개를 쭉 뽑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무 조사하면 여러분 집에 무가 엄청 많을 거예요. 2, 4, 6, 8, 10개를 쭉 뽑습니다. 그 중에서 무가 없는 데가 있어. 이거 갖다가 전문용어로 결구. 며칠 못해서 결구가 되어 있으면 100% 피해야. 그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튀어나왔다. 두 군데 튀어나왔다 하면 손해 정도 비율은 20%, 40% 피해를 입었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대관. 아까 1000제곱미터 속에서 600제곱미터가 피해를 입었고, 그 중에서 요것도 계산해 보니까 총 표본 구간이 4구간이다 하면 총 몇 개를 물을 뽑죠? 40개죠. 40개 중에서 여러분 이렇게 평가할 거예요. 지금 딱 개념을 잡으면 되죠. 40개 중에서 해보니까 이게 정상 빼고 20%가 표본 구간이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20% 몇 개? 얼마나 쉬워요. 딱 표를 딱 해가지고 20% 몇 개 적는 거예요. 여기는 20% 피해가 하나고, 또 여기도 20%면 2개. 요거 60% 피해. 이렇게 있으면 20% 피해가 총 몇 개? 1, 2, 3, 4구간에 총 몇 개 해서 20% 피해가 5개. 40% 피해가 7개. 60% 피해가 5개. 결국 100% 피해죠. 100% 피해가 7개. 이렇게 되면 피해율은 몇 프로예요? 자,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이거예요, 지금. 피해율은 대관 소찰이잖아. 대관 소찰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대관 소찰은 의미는 숲을 보고 나무를 보자 하고, 대관은 이거잖아요. 전체적으로 60% 피해를 입었어. 자세하게 보는 것이 소찰이니까 보니까 40개를 조사했는데 20%가 이때 시험 문제 나오면 17% 나올 거예요. 17%. 이거는 손해 정도고, 손해 정도라고 하고, 이거는 손해 정도 비율이라고 해요. 확정이 확정, 비율. 그래, 우리가 눈으로 보고 15%, 13% 막 불러. 그러니까 적어 놓고 나중에 계산해 때는 15%인지 16%인지는 1% 차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계약자가 뭐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높은 걸 해줍니다. 15% 정도인데 손해정도 비율 할 때는 20% 피해된 걸로 해줍니다. 이렇게. 손해정도 비율은 20%, 40%, 60%, 80%, 100%. 그러니까 손해 피해율 한번 구해보면 100분의
1000분에 600 피해 입었고, 그 다음 40개를 조사해 보니까 20%가 5개니까 몇 개죠? 1개 아닙니까? 1개 플러스 47, 28, 2.8개. 그죠? 5, 6, 30, 3개, 7개. 이렇게 하는 것이 피해율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품목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분모는 총 조사한 것, 분자인은 피해 입은 게 몇 프로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요. 그게 어려운 건 아니죠. 이해만 하면.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예,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원의 시설과 버섯 품목. 이것도 알파 값이 중요한데, 그거는 교재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삼은 좀 재미있다. 우리는 평이란 개념이 단위 면적 당으로 바뀐데도 몇십 년 만에 바뀌었잖아요. 그죠? 몇 평 하던 것도 단위. 이것도 지금 칸을 쓴다. 인삼에서는. 그래서 칸의 개념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칸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요렇게. 인삼밭에 가면 이렇게 되죠. 인삼 어디 심죠? 여기.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네? 인심이 두둑하죠, 두둑. 요, 골 빠진 거는 고랑.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두둑이 1.5m다. 고랑이 1.3m다. 그 다음에 요에다가 요렇게 설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와 지주목 간격을 주면 2.5m다. 2.5m다. 그럼 한 칸의 넓이가 어떻게 되죠? 칸의 넓이는 이걸 계산하는 게 문제다 말이에요. 칸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칸의 넓이는 두둑 1.5m 플러스 고랑 1.3, 2.8m 곱하기, 그죠? 2.5m. 이것이 칸의 넓이다. 이것만 구하면 인삼은 또 풀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격물치지죠. 3분의 2치를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그 부분에서 공부를 하면 어렵지 않다는 거죠. 아, 이게 그 면적에서 인삼을 채취를 한단 말이에요. 그 무게를 잰단 말이죠.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이 얼만데 이번에 무게가 이밖에 안 됐네. 그러니까 그 차이를 보상해 주는 게 우리 일이란 말이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고, 농업수입 안정보험은 보험료가 가장 비싼 품목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수확량이 감소했을 때는 당연히 해주면서 가입 시점에서 킬로그램당 10,000원 하는 것이 수확기 때 15,000원이면 피해를 안 입었잖아. 그죠? 가격으로 10,000원이 8,000원 됐다면 2,000원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게 바로 농업수입 안정보험의 문제풀이 방법이다. 그러니까 피해율 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피해율 구하는 것은 당연히 공식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농업수입 안정보험, 농업수입 안정보험의 피해율은 기실기다. 이렇게 공부해 놓자이지. 이거는 기준 수입이구나. 기준 수입분의 기준 수입의 실제 수입이 차이구나. 가격이니까. 그 실제 수입을, 기준 수입이 1,000만 원인데, 실제 수입이 800만 원이라면, 피해율이 몇 프로죠? 20%죠. 맞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닥 어렵지 않다는 거지. 기본은 기실기구나. 기준 수입이 1,000만 원인데 그 200만 원 차이에 대해서 해주다 보니까 20% 피해를 입었구나 해서 피해를 구한다면, 그 피해를 구하면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곱하기 피해율이 20% 나오고 자기 부담 비율이 10%라고 한다면 보험금은 100만 원 준다는 거지.
근데 인삼밭은 좀 단가가 세겠죠. 뭐 1억 되고 하니까 보험금이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피해율을 산정하고 그 피해율만 알면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에서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을 해주면 끝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된다 하는 말씀을 받고요. 그 다음 가축은 소, 닭, 돼지. 이거는 개별 가서 설명을 드리고 시설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질문 하나가 있었죠. 착과 감소, 과실수. 착과 감수, 과실수. 뭐가 차이 나죠? 감소와 감수. 이건 첫 시간이니까 우리 5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